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국가보훈장애 진단서가 왜 필요한가 12개 영상 중에서 10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내용은 월남 참전 유공자와는 관계가 없는 지금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군대에서 축구를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유격 훈련 중에 많은 분들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축구하다가도 예를 들어 같이 무릎을 부딪혔거나 넘어지거나 그래서 무릎과 관련된 상처가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관계가 많이 있는데 이번 이 내용은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렇게 보훈병원에서 7급이 나왔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 기준 미달이다.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의 자료들에 있고 가끔 가다가 보훈병원에서는 등급 기준 미달이다. 그런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내용은 7급에 해당한다 해서 또 승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보훈병원에서도 등급 기준 미달이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등급 기준 미달인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그 판정은 잘못됐다. 다시 신체검사를 해라고 하는 또 그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12개의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게 절대 쉽지만은 않다는 뜻입니다. 가장 첫 단계인 요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 앞전 시간에서 제가 요건에 해당되느냐 비해당되느냐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 하나 또 만들어 드렸었고 그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인 신체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신체 검사에서 무조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선은 요건에 해당됐으면 그 다음에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신체 검사 한다고 내가 등급이 나오는 것 또한 아니고 내 몸에 또 추가로 질병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그 질병과 관련돼서 신체 검사를 하면 또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각각 분류별이 또 다르 있고 종합 판정도 있고 내용이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내용이 정말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상위 등급으로만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배우시면 다 그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배우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등급 구분 신체검사 등급 판정 처분 취소 청구고 201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과는 승소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청구인이 1999년 육군에 입대해서 2000년도에 전역한 사람인데 공상공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2016년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받은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의를 등급 기준 미달로 심의 의결하자 보훈부에서 청구인에게 등급 기준 미달이라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할 때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이 그레이드 3이고 회전 불안정성이 있음을 확인한 후 우측 슬관절의 경도 기능 장애 인정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됨으로 보아 청구인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 개 관절에 경도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신체 검사를 한 후 등급 판정을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의를 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는데 간단하게 제가 요건을 다시 짚어드리면 2000년도에 제대를 하고 2016년 그러니까 자그마치 16년 후에 우측 슬관절 재건술 수술을 한 다음에 신체 검사를 했는데 보훈병원에서는 경도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해서 7급을 판정을 했는데 이 내용이 보훈심사위원회로 올라갔더니만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등급 기준 미달을 판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하고 이렇게 지금 소송을 했고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더니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할 때 경도 기능 장애로 7급 준 게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신체 검사를 다시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왜 이번에 이 영상을 만드는가 하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참 애매합니다.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이 다시 보훈심사위원회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부를 받아서 제출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보훈심사병원을 보훈병원에서 심사할 일도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보훈심사위원회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상급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그러니까 국가보훈장애진단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만약에 판정을 한다 그러면 7급에 해당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얘기 드렸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일반 병원에서 제출한 진단서와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할 때 그 내용이 또 다르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또 검토할 때 그런 내용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껏 계속 이와 같이 상위 등급 판정을 가지고 문제들이 많고 또 그와 관련돼서 행정소송, 행정심판들이 계속 청구가 되고 있는데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아마 더 이상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많이 줄어들 걸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내용들 잘 보시면서 꼭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국가보훈장애진단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더라도 또 그와 같은 효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 질병별로 국가보훈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준비를 하시면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에게 그만큼 유리한 판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 이미 지금 재결 요지에 그 내용이 다 나왔고 이 판단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이 내용들이 나왔고 이 판단이 아까 그 재결 요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보훈병원에서 7급 판정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위 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해서 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을 했는데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성이 그레이드 3이고 회전 불안정성이 있음을 확인한 후 우측 슬관절의 경도 기능장애 인정됨. 이렇게 해서 7급으로 판정됨이 인정되니 다시 신체 검사를 해서 등급 판정을 하라. 좀 이런 내용입니다. 똑같이 이 판단으로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젊은 분들이 군대에서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상의를 입고 제대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관련된 영상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마 몇 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본인들이나 주위 분들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관련돼서 군대에서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무조건 신체 검사부터 할 게 아니라, 물론 신체 검사 신청을 해도 그 상처가, 그 부상이 공상이냐 아니면 공상이 아니냐, 또 이게 근무 중에 일어난 거냐 체육 시간에 일어난 거냐 따라서 공상군경과 재부상군경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공상군경으로 등록이 돼 있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해서 상위 등급 7급부터 1급까지 등급을 받을 수 있고, 재부상군경으로 등록이 될 경우는 보훈보상 대상자라고 해서 또 7급부터 1급까지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무릎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부위를 다쳤다 하면 그 다친 부위가 과연 내가 공상에 해당되는지 재부상군경에 해당되는지 첫 번째로 요건 심사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요건 심사에서 어떻게 판정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잘 알고 국가유공자 등록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런저런 내용으로 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우선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지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들을 하시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은 악성 종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